선생님, 저 진짜 술은 입에도 안 됩니다. 74세 여성 박정자 어르신이 간 수치 결과지를 보고 하신 첫 마디였습니다. 그분의 음성에는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복부 초음파에서는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혈액 검사에서는 ALT, AST 수치가 모두 경고 수준이었습니다. 간 섬유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을 드렸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술도 안 마시고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왜 간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은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대부분 자각 증상조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혹시 요즘 들어 이런 느낌 있으셨나요? 유난히 쉽게 피로하다. 식사 후에 몸이 더 무겁다. 예전보다 소화가 느려졌다. 누워있고 싶은 시간이 늘어났다. 피부톤이 누렇게 바뀌는 것 같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이제는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간이 보내는 초기 신호는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흔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간세포는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술 없이도 간을 망가뜨리는 세 가지 이유는 아주 일상적인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중 세 번째 원인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래서 내가 요즘 그렇게 무기력했구나 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박철호 어르신 69세, 걷기 운동을 매일 하셨고 음식도 기름지지 않게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술은 1년에 2번 정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자꾸만 눕고 싶어지고 기운이 빠진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으셨어요. 이분도 똑같았습니다. 간 수치 상승, 지방간, 그리고 당 수치와 중성지방도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죠. 나는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통증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상들, 예컨대 간이 안 좋으면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다든지 눈이 노래진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미 꽤 진행된 상태에서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은 언제나 뒤늦게 발견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전에 알아챌 수 있었는데 놓쳤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간이 조용히 망가지게 만드는 세 가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간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과당 중심의 식습관입니다. 선생님, 설탕은 제가 잘 안 먹어요. 이 말도 진료실에서 참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당 섭취량은 의외로 많습니다. 과일 주스, 요플레, 시리얼, 건강식바, 아침에 가볍게 드시는 우유 한 컵과 바나나 하나, 점심은 국수 한 그릇에 김치, 오후엔 배고파서 곡물바 하나, 이런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 속에도 높은 비율의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가공식품이나 과일즙, 마트표 건강음료에 들어있는 건 자연 과당이 아니라 고과당 옥수수 시럽, 즉 인위적으로 농축된 정제 과당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정제된 과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지만 대신 간에 그대로 흡수되어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혈당 수치에는 티도 안 나면서 간 속엔 조용히 지방이 쌓여간다는 겁니다. 간은 이 과당을 해독하고 중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놀랍게도 과당은 포도당보다 간에 3배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특히 50대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런 과당이 간을 더 빠르게 공격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선영 어르신 72세, 건강에 관심이 많아 아침마다 자연식을 챙겨 드신다고 하셨어요. 공복에 사과, 당근, 비트즙은 꼭 먹고요. 점심엔 현미밥, 저녁엔 과일 위주로 먹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건강한 식단이죠. 하지만 피곤함과 무기력, 잦은 소화 불량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심한 지방간과 ALT 수치 증가. 그 원인을 추적해보니 하루 3끼 식사와 별도로 드시던 과일즙과 간식류, 그리고 과다한 과일 섭취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즙으로 만든 과일은 섬유질 없이 당만 농축된 형태라 간에 훨씬 더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간세포 내부에 지방이 침착됩니다. 2.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3. 시간이 지나면서 간세포 파괴와 섬유화가 시작됩니다. 즉
조용히 지방간, 지방간염, 간섬유와 간경변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은 아무 증상 없이 수년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 과당 섭취를 하루 25지 이하로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60세 이상 남녀의 평균 과당 섭취량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달달한 게 당긴다면서 홍삼, 양갱, 곡물바, 요구르트 등을 간식 삼아 드시는 경우 그 속에 숨어 있는 당이 하루 40에서 60지 이상 섭취되기도 합니다. 이건 이미 간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한 가지 더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간은 자기 회복력이 매우 뛰어난 장기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더 이상의 손상이 없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당 중심의 식습관이 지속되면 간은 쉴 틈 없이 지방을 만들어내고 염증을 조절하느라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해독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게 되죠. 피곤한 건 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거운 몸, 식사 후 더 처지는 기운, 입안이 텁텁하고 식욕이 들쭉날쭉하다면 그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이 망가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제 과당과 단순당 위주의 식습관입니다. 과일을 과하게 먹거나 과일즙, 홍삼액, 건강음료를 자주 마시거나 빵, 떡, 과자, 시리얼, 단 간식류를 자주 드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간 속에 지방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과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씹어서 통째로 하루 1에서 2회 이내로 드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줄 알았던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간은 느리지만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간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여러분의 식단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정말 과일과 단 음료를 필요 이상으로 먹고 있지 않은가? 답은 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조용히 간을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정제된 당, 특히 과당의 과도한 섭취였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은밀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바로 약물 오남용 또는 무의식적 과다 복용입니다. 그냥 병원에서 주니까 먹었어요. 한 10년은 먹었나? 뭐 문제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ALT, AST 수치가 비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상당수가 바로 장기 복용하는 약물들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통풍, 관절염, 위장약 등 하루에 5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내용 반드시 집중해 들으셔야 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6세 김영환 어르신, 평소에도 식사를 잘 챙기시고 매일 걷기 운동도 하시던 분입니다. 몸무게도 과하지 않았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 식욕이 줄고 소화가 안 되고 뭔가 전반적으로 무기력하고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혈액 검사에서는 간 수치 ALT, AST가 꾸준히 상승 중이었고 GGT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양력약 복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고혈압 약 2종, 당뇨약, 스타틴 고지혈증 약, 위산 억제 JPPI, 간혹 드시는 진통제까지 포함해 하루 평균 6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 일부 약물이 간 독성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스타틴 계열은 드물게 간 효소 수치를 올릴 수 있고 진통제 계열인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성분은 권장량을 넘기면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간에서 대사해독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는 약은 혈액으로 들어가 간을 거쳐 그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되기 적합한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간세포 내부의 효소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 효소 체계는 지속적인 약물 처리로 과부하가 걸리면 점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간이 일이 너무 많아져서 피로해지는 것이죠. 미국 간학회 EASLD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약물 유래간 손상은 미국 내 간이식 원인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년층에서 간 수치 이상을 유발하는 비바이러스성 원인 중 30% 이상이 약물 관련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약은 그냥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받지 않거나
복용 약물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건강보조제입니다. 간에 좋다, 활력에 좋다, 면역력 증진 등의 이유로 홍삼, 밀크시슬, 종합비타민, 아르기닌, 프로바이오틱스 등 한꺼번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문제는 이들 보조제 대부분도 간을 통해 대사된다는 점입니다. 보조제가 모두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물과 보조제를 같은 시간대에 장기적으로 체계 없이 복용하면 간은 쉴 틈 없이 작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간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진 밀크시슬 실리마린조차도 일부 사람들에겐 오히려 간 효소 수치를 올리는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개인 체질과 복용량, 복용 방식에 따라 간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복용 중인 모든 약과 보조제를 주치의에게 정확히 알리기. 약국에서 조제받을 때도 반드시 알려주세요. 2.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 받기. 최소 연 1회 ALT, AST, GGT 확인. 3.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성분 진통제는 주의해서 사용. 감기약, 진통제에 포함된 경우 많습니다. 4. 보조제는 최소한으로 간격을 두고 섭취. 홍삼, 밀크시슬, 비타민 등은 일괄 복용 피하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이 손상되기 전까지는 몸이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영환 어르신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지 간 때문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을 점검하고 진통제를 줄이고 보조제 복용 시간을 조절한 뒤 2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두 번째 습관, 약물에 대한 무관심, 오용, 과복용은 의도치 않게 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생활 습관입니다. 나는 약 잘 챙겨 먹는다가 나는 간을 혹사시키고 있다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혹시 책상 위에 약과 보조제가 5개, 6개 늘어서 있다면 오늘부터는 한 번쯤 그 의미를 돌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면역력 올리려고, 두통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그때마다 약을 찾으셨다면 그 선택이 간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이 망가지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전혀 생활 습관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뿐 아니라 전신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잠은 정말 잘 자요. 밤 12시에 자서 아침 6시에 딱 일어나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꼭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 6시간 동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나요? 자고 일어났을 때 상쾌한 느낌이 드시나요? 낮에 졸리진 않으세요? 이 질문에 세 가지 모두 예라고 대답하시는 어르신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간 손상의 세 번째 원인, 그건 바로 수면 부족 또는 수면 질 저하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질문 드릴까?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푹 잤다라는 느낌이 드셨나요? 혹은 요즘 들어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잠이 늘어나고 밤에 중간에 깨서 다시 잠드는데 한참 걸리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간은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은 언제 재생될까요? 놀랍게도 간세포는 우리가 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 특히 깊은 수면에 빠져 있을 때 간은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들을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시간을 자지 않거나 자더라도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면 간은 청소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결과 대사 노폐물들이 쌓이고 지방 합성 속도가 빨라지고 해독 효소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임명숙 어르신 70세. 오랜 기간 간 수치가 조금 높았지만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셨고 생활 습관도 특별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방간이 더 진행됐고 피곤함과 소화장애, 입안의 쓴맛까지 호소하셨습니다. 식습관은 조심하셨고 약물은 고혈압약 1개 외에는 복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운동도 하루 40분씩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도 간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원인을 찾게 된 건 잠을 잘 자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임 어르신은 잠을 자긴 하지만 매일 새벽 2시 이후에야 잠들고
중간에 한두 번 깨고 아침에는 7시쯤 억지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엔 졸려서 꼭 1에서 2시간 낮잠을 자고 계셨죠. 즉 간이 회복돼야 할 밤 시간에 간은 계속 피로한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흔히 수면 박탈 상태라고 합니다. 깊은 수면 없이 얕은 잠만 반복되면 간은 효율적으로 해독과 재생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서 간 내 지방 축적 속도가 빨라지고 염증성 단백질의 수치도 증가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일수록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1.8배 더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복부 내장 지방 증가를 유발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지방간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수면 시간이 짧아지기보다 깊은 잠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적절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노년층의 수면 질을 개선하고 간 기능 지표를 호전시킨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시 임명숙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분은 생활 리듬을 바꾸는데 집중하셨습니다. 저녁 10시 전에는 TV를 끄고 자극적인 뉴스나 드라마를 피하고 잠들기 전 30분은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준비하셨습니다. 하루 15분 가벼운 스트레칭도 함께 시작하셨죠. 한 달 후 하루 6시간이지만 훨씬 깊고 끊기지 않는 수면을 하게 되셨고 3개월 뒤 재검사에서는 ALT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낮잠도 거의 안 자요. 라는 말씀을 하셨죠. 정리하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을 망가뜨리는 세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질 낮은 수면입니다. 단순히 자는 시간이 아니라 잠의 깊이, 그리고 잠들기 전의 습관, 수면 중단 없이 자는 능력이 간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혹시 요즘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 낮잠 없이는 버티기 힘든 분이라면 그건 잠 문제만이 아니라 간이 보내는 간접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밤에 회복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의 습관이 그 회복을 도와줄지 방해할지 결정합니다. 이제 간을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망가진 간 되살리는 5가지 루틴. 선생님, 저는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운동도 하고 밥도 많이 안 먹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이 안 좋아졌다는 건가요?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이정호 어르신 68세 건강검진에서 경도지방간 진단을 받고 오셨습니다. ALT와 AST 수치도 경계선에 걸쳐 있었고요. 몸무게도 정상이었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인데 간에 이상이 생겼다는 말에 충격을 받으셨죠. 이제라도 뭔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에 문제가 생기면 무언가를 끊어야 한다고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더해줄 것인가입니다. 간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망가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습관을 추가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간은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 회복을 위한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5가지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 중 3번째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첫 번째 루틴, 간에 쉬는 시간을 주세요. 식사 간격 루틴. 간은 우리가 먹고 있는 동안은 쉴 틈이 없습니다. 간의 해독 기능과 세포 재생은 소화와 대사가 끝나고 나서야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과식하고 오후에 간식을 먹고 저녁은 늦게 야식까지 드십니다. 즉 간이 24시간 일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정호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하루 2끼밖에 안 먹어요. 라고 하셨지만 그 2끼는 오후 2시, 저녁 9시였고 그 사이 군것질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식사 간격은 4에서 5시간, 저녁은 늦어도 7시 전, 그 이후엔 간식을 일절 금지. 이렇게 바꾸신 지 2개월 만에 피검사 수치가 좋아졌고 무엇보다 아침 피로감이 훨씬 줄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루틴, 당류 줄이기보다 숨은 당을 끊어내기. 많은 분들이 설탕은 안 먹어요. 커피도 블랙이고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간에 지방이 쌓이고 있다면
그건 바로 숨은 당 때문입니다. 마시는 건강 음료, 과일과 즙, 건강한 간식처럼 보이는 곡물바, 저지방 요거트, 심지어 김치, 장조림, 반찬류도 포함됩니다. 모두 당이 들어 있습니다. 숨은 당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의 지방을 축적시키고 염증을 유도합니다. 서울대병원의 한 논문에 따르면 숨은 당 섭취량이 하루 30지 이상인 경우 정상 체중이어도 간지방 수치가 비정상일 확률이 2배 이상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경남 김해의 김현숙 할머니는 밥을 소식하는 분이셨지만 과일을 몇 끼 식후에 꼭 드시고 저지방 우유와 건강음료를 매일 드셨습니다. 당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당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드시는 걸 절반만 줄였더니 8주 만에 간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거의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루틴. 간이 회복하는 시간에 제대로 자는 수면 루틴. 많은 분들이 자는 시간의 길이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 건강에 더 중요한 건 자는 시간의 질과 타이밍입니다. 간은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해독과 세포 재생을 가장 활발히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잠을 8시간 자도 간은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잠드는 시간이 자정 이후인 그룹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1.7배나 높았습니다. 즉 새벽형 인간일수록 간이 더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10시 30분 이전 취침, 자기 전 블루라이트 차단, 잠들기 1시간 전 음식 섭취 중단, 침실 온도 19에서 20도 유지, 낮잠은 오후 2시 이전 20분 이내. 이것만으로도 간의 재생률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네 번째, 루틴. 운동은 걷기보다 근력 유지가 핵심. 걷기 운동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간에 쌓인 지방을 제거하기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간의 지방을 소비해주는 창고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이 부족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간에 지방이 쌓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WHO와 미국 스포츠의학회는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생수병 들고 팔 굽혀 펴기, 벽 짚고 스쿼트, 양말 신고 바닥 밀기, 계단 오르기 등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이고 간세포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루틴. 약과 보조제를 점검하고 정리하기. 마지막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조제, 영양제, 건강식품을 건강을 위해 챙기시는데 그게 간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 약물 간독성 사례 보고에 따르면 간 기능 이상으로 내원한 환자 중 약 30%가 건강보조제 복용자였습니다. 간이 손상되면 좋은 음식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제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2가지 이하로 줄이는 게 기본입니다. 이 5가지 루틴. 크게 어렵지 않지만 매일 꾸준히 지켜야 하는 습관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간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실천한 분들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간 앞에서 어떤 결심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간은 진짜 아프지도 않네요. 그냥 조금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전라북도 정읍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 71세,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 소견을 받은 후 2년 넘게 간 초음파와 피검사를 반복하다 결국 간경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때까지도 전혀 통증이 없었다는 것. 배가 불러오고 얼굴이 부어도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하고 지나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은 다릅니다. 간은 끝까지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때로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간은 돌아올 수 있는 장기입니다. 정말 많은 환자들이 생활 습관 하나 바꾸면서 달라진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최민수 어르신 67세, 지방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분이셨습니다. 나는 빵도 안 먹고 설탕도 싫어하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매번 억울해 하셨죠. 하지만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니 과일은 매일 한 접시, 건강식이라고 생각한 곡물바, 견과류, 매일 한 잔 마시는 무설탕 음료, 모두 당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도 자정 넘어서였고 식사는 하루 2끼에 몰아먹는 패턴.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간은 계속 망가지고 있었네요. 그분은 그 후 저녁 식사 7시 이전 마감, 과일 섭취 절반 줄이기, 11시 전 취침, 하루 20분 걷기 일주일 3회 의자 운동, 복용 중인 보조제 4개 1개 정리, 이렇게 단 5가지를 바꿨고
3개월 뒤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몸이 가볍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다르다며 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또 그만큼 소중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용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장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나는 지금 간을 믿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간이 나를 믿고 있을까? 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 조금 더 일찍 자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고, 무심코 먹던 약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 순간들이 바로 간을 살리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간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심하면 금방 멀어지는 친구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간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알고 이해하고 결심하는 것, 간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에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간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누군가의 조용한 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